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아니면 집 가까운데? 큰 병원? 자연주의 출산병원? 병원 선택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입니다. 오늘은 출산 병원 선택의 기준, 대학병원, 일반 산부인과 병원, 자연주의 출산병원, 가정분만, 조산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흔히 알고 계신 건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가냐 아니면 그냥 큰 병원, 대학병원을 가냐 이 차이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출산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병원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출산병원의 종류는 1차급 산부인과 병의원, 흔히 땡땡땡 산부인과 의원이라고 하는 곳, 2차급 여성병원, 땡땡 여성병원이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 산부인과 병원 다녀요 라고 하는 거고요. 2차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큰 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구비가 돼 있고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이 다른 과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차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방금 언급드린 2차급과 비슷은 한데요. 일단 병원 규모 차이가 있고요. 의과대 부속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 예를 들어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등등이 3차급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속해요. 이때 나 3차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차나 2차급의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3차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연주의 출산병원. 요즘에는 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도 많이 선호하고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 산부인과 병원, 그리고 큰 병원, 대학병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금액. 일반 산부인과 병원은요, 진료비, 그러니까 초음파 비용이나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대학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분만실이라는 곳을 이용을 할 때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많게는 50만 원이 넘기도 한답니다. 가족분만실은 내가 입원을 해서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하고 거기서 회복까지 한 다음에 병실로 이동을 하는 건데, 가족분만실을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진통을 진통실에서 해요. 분만실에서 또 힘을 끙 차고 줘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실로 옮겨져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엄마 괜찮아요, 컨디션 좋아요, 출혈도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병원으로 이동하죠. 이 차이예요. 이어서 초음파 비용, 선택진료 비용, 검사비, 처치비, 진료비, 제일 중요한 병실료. 큰 병원들은 1인실 이용 시에 금액이 한 4, 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병실 이용료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두 번째, 병원 내 서비스. 일반 산부인과마다도 서비스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동, 만들기 프로그램 등등등 산모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친목을 일부러 도모시켜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게 거의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에 마사지를 1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머리 너무 감고 싶어 하는데 못 감는 그 샴푸를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선물들 있죠. 이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출산 선물이라고 해서 겉사계, 속사계, 분유, 물티슈, 기저귀, 배냇저고리, 가방 등등등 다양하게 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진료받을 때 세이베베라고 하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들은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를 돈 주고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일단 출산 선물 없습니다. 병실 내에서도 수유할 때나 필요한 물품 같은 게 일반 산부인과에 비해서는 구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다 챙겨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 동영상 저장 이런 걸 원할 때 추가의 금액이 발생되는 곳도 있고요. 진료 때 보는 그 초음파 사진 한두 장에 끝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세 번째, 의료 환경, 병실 환경. 대학병원에 시설 좋은 병실들은 솔직히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있어도 되게 비싼 그 특실들 좋겠죠. 근데 1인실이어도 금액대가 거의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솔직히 수술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저도 병실이 없다면 원하지 않아도 다인실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인실을 난 조금 원했다. 그런데 또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이나 특실로 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병원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되게 저렴한 병실 비용에도 불구하고
호텔처럼 리모델링해서 꾸며놓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병실 안에 유축기, 저평소독기, 수유 의자, 보호자 침대까지 구비된 곳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10년 전에 분만실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인턴, 의과대생, 간호대생 등등등 대학병원을 인턴이나 학생들 참관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워낙 산부인과 참관 얘기가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병원에서 분만을 앞두신 경우에는 참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사전에 꼭 저 참관 절대 싫어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그리고 응급 상황의 대처가 빠릅니다. 엄마들이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각종 과의 연계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호흡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급차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야겠죠. 그럼 그만큼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만약에 분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아기나 나에 대해서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대학병원 분만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주로 태어나서 아기 황달 치료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일반 산부인과 병원 내에 황달 치료를 할 수가 없다면 이 또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여성병원의 경우에는 황달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병원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우리 자연분만하면 이거 꼭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다섯 번째, 무통분만. 대학병원 내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새벽에도 저 무통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24시간이나 상주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밤에 무통을 원할 때 시기를 놓쳐서 무통 주사를 못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 나 무통 꼭 맞을 거예요, 무통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에 무통을 원할 때 여기 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병원 선택하세요. 얼추 비교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연주의 출산병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연주의 분만, 자연주의 출산병원은 의료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분만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자연주의 출산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메디플라워, 연앤네이처, GM 제일산부인과라는 곳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산부인과나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자연주의 출산법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는요, 내 담당 조산사와 내가 한 팀이 되어서 산 전부터 산 후까지 도움을 받고요. 자연주의 출산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산 전부터 필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왜 자연주의 출산을 해야 되는지, 왜 모유수유를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모자동실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연주의 출산 방법의 이런 특징들은 집과 같이 익숙하고 편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신랑님과 함께 진통이 오면은 누워서 막 힘만 주고 수축기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아빠랑 이게 릴렉싱 춤도 추고, 흔히 알고 있는 분만의 3대 굴욕이라고 하는 폐음절개 안 해요, 제모 안 해요, 관장 안 해요, 촉진제 안 써요, 무통분만 안 해요, 금식 안 합니다. 이렇게 내진도 필요하지 않다면 거의 최소화로 안 하고요. 아기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필요한 이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거죠. 탯줄도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태맥이 완전히 멎은 다음에 탯줄을 자르기도 하고, 자연주의 출산병원은 태어나자마자 아기 바로 수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24시간 모자동실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 산모분들이 전몸살도 조금 덜 오기도 하고 아이가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가 조금 적어서 완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남편, 우리 신랑님들은 이 과정을 모두 아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아프지? 괜찮아? 얼마나 아파? 무통 놔달라고 할까? 뭐 이렇게 관찰자가 아니고 임신과 출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의료적 개입은 응급 상황 즉각 투입이 되어서 안전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
다른 산부인과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병원 입원료가 1박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일단 이 금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병원들 꼭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돈이 단순히 내가 많으니까 나 자연주의 출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주의 출산을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와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게끔 일반 병원들도 100% 자연주의 출산은 아니지만 일반 자연분만보다는 산모의 인권 존중을 해주면서 원한다면 루바이의 분만이나 아니면 캥거루 케어 같은 것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계획서 같은 거 써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산모 의견에 맞춰서 분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연주의 출산이냐 일반 병원 출산이냐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예전부터 나는 최대한 분만은 그냥 편하게 의료진 개입 없이 하고 싶다. 그럼 자연주의 출산병원이나 뭐 가정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런 거 좀 무섭다. 병원 분만이 더 안심이 된다. 나 그러다가 수술하면 좀 아까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의 분만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짧으면 2주에 한 번,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다가 막달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병원을 오라고 하죠. 내 집이랑 병원과의 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만으로도 나는 큰 병원 갈지 일반 병원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음파 보고 여태까지 진료받으면서 애기도 저도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적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 가까운 그런 유명한 큰 산부인과로 가시고요. 난 혹시 모르길래 걱정이 너무 많아. 난 일단 큰 병원이 마음이 편해요. 위험한 상황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저 고위험 산모래요. 저 많이 노산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통 좀 큰 병원으로 많이 다니시고요. 예외로 일반 산부인과에서 잘 진료받고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기한테 초음파에 무슨 좀 문제가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건강 때문에 큰 병원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받아서 그때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분만하기도 해요. 어디 병원, 누구 교수, 누구 과장님 진짜 좋아요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추천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산모의 성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소심하고 저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말 하면 진짜 100번 고민하다가 정말 소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료과정 추천받았는데 너무 쿨하게 아우 엄마 이런 걸 왜 물어보냐 이런 거 그냥 인터넷 찾아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수술 잘하고 분만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10달 동안 이렇게 다니기가 많이 힘든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나는 되게 쿨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딱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추천받은 의사 선생님 되게 친절하고 설명 되게 잘해준다고 해서 기대해서 갔어요. 근데 무엇을 물어보면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안 하면 좋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라고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또 진료 스타일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담당이 바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진료 보고 이 다른 교수님으로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감 갖지는 마세요.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면 믿고 진료를 보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출산을 다른 병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막달 검사 전에는 내 이전 진료 기록을 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산부인과 병원 대기 시간은 특히 인기가 많은 병원에 인기가 많은 선생님일수록 대기 시간 어마어마하답니다. 왜냐면 예약을 하고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따라서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진료를 보면서 응급수술, 응급분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백이 또 생겨요. 그래서 대기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면서 편히 기다리시는 게 태교에 좋습니다. 결론은 각자 이 본인의 출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병원 선택이나 출산 방법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의 인지도나 규모를 떠나서 내가 마음 편히 진료볼 수 있고 분만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병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